안녕하세요, 달링입니다.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난 남자가 나에게 다가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회적 지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부자라거나 너무 잘생겼다라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인기가 많은 핵 인싸 같은 남자가 당신에게 플러팅을 해온다. 그러면 당신은 옳았구나 하고 이 남자를 요리할 배짱이 있으신가요? 그 잘난 남자는 왜 나에게 빠졌을까? 오늘의 영상 주제는 좀 행복한 주제가 되었네요. 요즘 핫한 드라마죠. 일타 스캔들 보셨나요? 잘 나가는 일타 강사가 100억대도 아니고 조대의 남자 치열쌤이 뭐가 부족해서 반찬 가게 남행선 사장에게 빠졌을까? 현실적으로 치열쌤이 남행선에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인 구조가 있을까? 자, 달링이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하다 보니까 아주 많은 이유들이 쏟아졌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생존 욕구를 채워주는 여자입니다. 남행선은 치열쌤에게 생존 욕구를 담뿍 채워주는 여자입니다. 치열쌤은 섭식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심리적인 이유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먹으면 토하죠. 그래서 거의 음식을 못 먹고 커피만 마시고 워커홀릭처럼 일만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반찬가게 사장님의 음식만 먹으면 토하지 않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제 드라마를 보면 사연이 있는데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던 가난했던 고시생 시절에 푸짐하고 따뜻하게 챙겨주시던 그 밥집 사장님의 손맛을 전수받은 그 딸이 바로 이 반찬가게 사장이었던 거죠. 이 부분은 좀 식상한 드라마 클리셰이긴 한데요. anyway, 이렇게 망가진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여자다. 사실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이 남자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단 하나의 여자가 이 여자니까요.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위계론을 주장했어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림으로 잠깐 설명하면 아랫부분부터 충족돼야 그 다음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욕구의 위계라고 하는데요. 맨 아래에 있는 생리적 욕구, 먹고 자고 또 자고 버리는 원초적인 욕구이죠. 그리고 그 위에 네 번째 욕구가 안전의 욕구,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집, 돈, 힘 이런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애착 욕구죠. 친구, 애인을 만들고 싶은, 그리고 존경의 욕구,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받고 싶은 그런 욕구예요. 이 네 가지를 결핍에 대한 욕구라고 해요. 이것들이 부족하면 인간은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5번째에는 자아실현이라는 성장 욕구예요. 이 5번째 욕구는 누구나 다 추구하지는 않죠. 개인차가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매슬로의 욕구 위계론을 설명했냐면요. 욕구를 안다는 거는 두 사람의 사랑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성욕과 같은 원초적인 욕구가 중요한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욕구와 상대방의 욕구가 조화를 이루는가를 계속 따지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욕구들을 다양하게 충족시켜 준다거나 함께 나누고 함께 추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서로 반대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구들의 좀 교집합들이 많은가, 그래서 같이 사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가, 이런 문제가 오랜 동안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욕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나의 욕구와 잘 맞고 있나요? 이걸 모른 채 그냥 한 가지 욕구만 채우고 시작했다가, 예를 들어서 성욕만 채우고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 다른 욕구들의 단계로 전혀 발전하지 못한다면 오래가는 사랑을 하기가 힘들겠죠.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아내는 잠자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남편은 음식만 좋아한다면 오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욕구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반찬 가게의 여인은 치열쌤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여자죠. 치열쌤에게는 그의 식욕은 단순한 식욕을 넘어서 생존의 욕구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남행선 사장은 치열쌤의 애착 욕구를 채워주는 여자입니다. 자기 편이 별로 없는 매우 방어적인 삶을 사는 연예인 같은 그 유명인의 삶이 긴장되고 고독하게 그려지죠. 가족도 애인도 없이 돈만 벌고 일만 하고, 그런데 남행선의 가족을 보면 너무 따뜻해서 그 속에 들어가고 싶어지잖아요. 영상에서도 그런 감정이 담겨 있죠. 너무 차고 세련된 치열쌤의 집보다 아담하지만 사람이 북적대는 그런 남행선의 집이 우리가 보기에도 더 좋아 보입니다. 따뜻한 일상 속에 들어가서 그 일부가 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앞만 보고 일만 하고 달려오다가 어느 정도 성취의 경험을 하고 자리를 잡고, 그리고 한 번만 행복, 그런 일상이 그리워지면서 좀
공허해질 때, 그때 눈에 들어온 여자, 어떤 애정에 대한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결핍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때 나타난 여인이 남행선인 거죠. 타이밍도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했네요. 자, 여기에 좀 더 연애 심리를 보태보자면요. 세 번째, 미해결 과제를 완결할 수 있는 여자이기도 하죠. 과거를 공유한 여자잖아요. 이 남자가 평생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딸이죠. 자기의 부채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여자에게 그래서 보은을 하죠. 그걸 누리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면서 뭔가 행복해 하잖아요. 이건 어쩌면 이 남자의 존경의 욕구가 충족되던 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연인이 굉장히 특별한 운명처럼 느껴지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연인이 있는데요. 이런 거죠. 나만의 독특한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은 정말 운명 같은 상대로 느껴지게 됩니다. 꼭 과거의 인연이 아니어도 이런 특별한 경험을 연인에게 주는 그런 여자가 있죠. 그런 여자는 정말 운명처럼 느껴지죠. 나에게 특별한 내면적인 경험을 갖게 해준 여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했을 거예요. 자주 부딪히는 여자죠. 연애 심리에서는 이거는 진리죠. 자주 보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자주 본다는 조건은 정말 연애가 시작되는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직장에서 연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이유, 자꾸 보면 없던 정도 생기죠. 자, 다섯 번째, 감정을 흔드는 사람이에요. 감정을 흔드는 사람. 이건 앞의 주제와도 연결이 되죠. 자주 보는 사람이 한 번은 상대방의 감정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남행선 사장은 치열쌤과 자주 부딪히면서 이 사람의 감정을 여러 번 흔들었어요. 치열쌤은 사실 이 여자와 엮이는 거를 되게 재밌어하고 즐깁니다. 너무 지루한 그 삶 속에서 행선은 굉장히 재밌고 신선한 자극이 되는 거예요. 행선이 술 취해서 치열쌤을 보고 막 가서 번쩍 안아 올리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이 남자는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밤새도록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이렇게 잘 때 생각나서 웃음을 터뜨리게 되는 여자가 된다는 거는 정말 다 된 겁니다. 완벽주의에 잘 웃지 않는 치열쌤. 사실은 웃을 일이 없었던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을 웃겼다라는 거는 하나의 사건이 되겠죠. 이 사람은 막 웃다가 깨닫게 되겠죠. 와, 나 되게 오랜만에 웃는다.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그 여자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이 되겠죠. 게다가 둘은 비밀 과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몸이 건조한 삶에 톡 쏘는 레몬 같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이 사람이랑 벌이는 이런 일들, 은밀한 일들, 비밀 과외라니. 그리고 여섯 번째, 남행선 사장의 매력이에요. 이 여자의 매력이 치열쌤의 취향을 저격했습니다. 반짝하기 사장님이 보면은 아주 전형적으로 남자들이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캔디 같은 성격. 네가 캔디냐? 다 너만 좋아하게? 목소리 크고 좀 럭비공같이 예측 불어고 사고 뭉치에 약간 푼숙기도 있는데 이런 거 순수하다고 좋아 죽는 남자들이 꽤 있어요. 남행선은 솔직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리고 양심적이고 의리 있는 여자죠. 천진난만한 마이웨이입니다. 내 인장 애니웨이, 에너지 넘치는 모습, 그리고 한번 화나면 거칠 것 없이 씩씩한 모습. 남자들이 엄청 매력적이라고 느낀 여성이 자기 주장이 있는 여성이라는 거 다 아시죠? 아주 섹시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타인을 존중하고 뭔가 정의감이 있고 이런 좀 존경심이 드는 그런 인성을 갖춘 그런 성격이라면 정말 남자는 사랑에 빠집니다. 인성에 꽂히는 남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들이 여자 인성에 반하면 정말 평생 함께 가고 싶어집니다. 여섯 번째, 반전 매력에 많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이 여자가 억세고 무서운 여자다 생각하다가 학부모라는 걸 알고 굉장히 불안했는데 납작 엎드리는 모습에 좀 안심하면서 비호감이 삭제되고 호감으로 돌아서죠. 그랬을 때 이 검증된 호감은 더 큰 확신이 되고 더 강력한 극호감으로 가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이렇게 치열쌤이 남행선에게 빠지게 된 심리를 7가지나 찾았는데요. 아마 더 찾으려면 더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치열쌤이 부자니까 적어도 재산은 좀 돼야지 상대할 것 같지만 정말 부자에게는 여자가 어느 정도 돈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부자들은 신뢰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내 돈만 보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인가? 그런 거에 더 포커스가 가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사랑이란 감정은 자선사업처럼 그렇게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사랑이란 내가 까다로우면 까다로운 대로, 단순하면 단순한 대로 나의 중요한 욕구들을 다양하게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남들이 보는 기준이 아닌 나만의 고유한 욕구에 따른 그런 나만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독히도 나에게는 설득력이 있는, 납득이 완전히 가는 그런 넘치는 감정인 겁니다. 치열쌤이 뭐가 부족해서 남행선을 좋아할까? 라는 사람들은 그 치열쌤의 재산과 남행선의 재산, 이런 겉모습을 보고 비교하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갔던 거겠죠. 하지만 치열쌤의 다양한 욕구를 두루두루 만족시키는 보기 드문 유일한 여자가 남행선인 거죠. 자, 매력적인 우리 여자 달링들, 좋아하는 남자의 조건이 나보다 너무 좋아서 너무 부담이 돼서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보잘것없는 그 조건을 보고 당신을 좋아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사랑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열립니다. 욕구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세요.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보고 상대방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믿고 당당하게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멋진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멋진 사람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벚꽃 구경 가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달링.